두 개의 그림을 준비했어요. 이 두 개의 그림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공통점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이라는 것이죠. 그럼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그림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는 않죠. 하지만 두 번째 그림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거예요.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렵다고요? 선생님이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직사각형이라는 것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네 각이 직각이면서 네 변의 길이까지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정사각형은 이 직사각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 것이지요. 방금 앞에서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그림은 그냥 직사각형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그림은 동시에 직사각형이면서 정사각형이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기 직사각형이 있어요. 넓이를 직접 한번 구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cm라고 부르기로 선생님과 함께 약속했었죠?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1제곱cm가 몇 개인지, 몇 칸인지만 세어주면 되겠네요. 가로에는 몇 개가 있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큼이 있어요. 세로에는 하나, 둘, 셋, 셋만큼이 있는 거예요. 즉, 직사각형의 넓이는 6 곱하기 3, 18제곱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에 세로의 길이만 곱해주면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림을 살펴봤더니 가로에는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요. 그리고 세로에는 하나, 둘, 2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를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므로 가로인 5와 세로인 2를 곱해주면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가 10제곱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만 안다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한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 1제곱cm가 한 변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갈 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5에 5를 곱한 값인 25제곱cm가 되는 것이죠. 정리해 본다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므로 한 변의 길이에 한 변의 길이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를 풀면서 연습해 볼까요? 1제곱cm가 정사각형의 가로, 즉 한 변에 얼만큼이 있나요? 하나, 둘, 셋, 4개만큼이 있고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다른 한 변, 즉 세로에도 4개가 있는 것이죠. 즉 정사각형의 넓이가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라고 했으므로 4 곱하기 4를 해주면 문제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16제곱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니 첫 번째 수포자 친구를 도와줄 수 있겠는데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에 세로의 길이를 곱해서 구할 수 있고 정사각형의 넓이는 네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와 한 변의 길이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는 사실.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무척 쉽죠?
문제 122쪽에 5번, 6번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직사각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네요. 첫째, 둘째, 셋째로 가면서 이 직사각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문제를 봅시다. 각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인지 표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했군요. 먼저 첫째 직사각형은 어떤가요? 가로의 길이가 2cm, 세로의 길이가 2cm이기 때문에 넓이는 가로와 세로를 곱한 값인 4제곱cm가 되는 것이죠. 단위도 한번 잘 꼼꼼하게 보세요. 두 번째 사각형은요. 두 번째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1, 2, 3cm네요. 3.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첫째 직사각형과 마찬가지로 2cm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때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를 곱한 값인 3 곱하기 2, 6제곱cm가 되겠네요. 셋째 직사각형 살펴볼까요? 가로의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4cm.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2cm죠. 그러므로 이때 넓이는 4 곱하기 2인 8제곱cm가 되는 거죠. 빈칸을 잘 채워줬어요.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위와 같은 규칙에 따라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옳은 문장에 동그라미 표 하세요 라고 했네요. 세 문장이 나와 있어요. 하나씩 잘 살펴봅시다. 세로가 계속 같은 직사각형을 그리게 된대요 라고 했네요. 첫째, 둘째, 셋째 어때요? 가로의 길이는 변하지만 세로의 길이는 그대로 2cm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표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군요. 두 번째 문제. 가로가 1cm 커지면 넓이도 1제곱cm만큼 커지는 거였나요? 우리 첫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4제곱cm였죠. 그런데 둘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6제곱cm, 셋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8제곱cm였어요. 어떤가요? 가로의 길이가 1cm씩 늘어나면서 넓이는 2제곱cm씩 늘어나게 된 거였죠. 그러므로 아닌 거예요. 옳은 설명이. 마지막 세 번째 설명 한번 볼까요? 다섯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12제곱cm라고 했어요. 첫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4제곱cm, 둘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6제곱cm, 셋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8제곱cm, 그럼 넷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10제곱cm, 다섯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12제곱cm가 맞는 거죠. 그러므로 3번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군요.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볼까요? 준우의 수첩의 넓이를 구해보라고 했군요. 제2의 수첩을 잘 한번 살펴봅시다. 제2의 수첩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가로는 7cm, 세로는 11cm라고 했네요.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해보면 가로의 길이가 7cm, 세로의 길이가 11cm 이렇게 생긴 수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준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수첩은 제2수첩보다 3제곱cm 더 넓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2의 수첩의 넓이를 먼저 구해줘야겠군요.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7 곱하기 12를 계산해 봅시다. 얼마인가요? 77이 되는 거죠. 즉 제2수첩의 넓이가 77제곱cm가 되는 거예요. 준우의 수첩은 제2수첩보다 3제곱cm 더 넓다고 했으므로 77에 3을 더해준 값인 80제곱cm가 준우의 수첩의 넓이가 되는 것이죠. 답을 쓸 때는 80제곱cm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볼까요?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을 때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 자 여기 있는 세로의 길이가 몇 cm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두 개의 넓이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야겠죠.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요? 네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한 변의 길이가 10cm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10만 계산하면 여기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알 수가 있겠죠. 10 곱하기 10의 값은 얼마인가요? 100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요, 100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이죠. 이 정사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도 100제곱센티미터라는 뜻이에요. 세로의 길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네모로 놓고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구할 수 있었죠. 가로의 길이는 20cm라고 나와 있어요. 세로의 길이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네모 이렇게 쓰고 그것을 계산한 값이 100제곱cm라는 얘기예요. 20에 어떤 수를 곱하면 100이 되는 건가요? 빈칸에 들어갈 수를 찾기 위해서 100 나누기 20을 계산해주면 빈칸에 들어갈 수는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5cm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니 직사각형의 넓이 그리고 정사각형의 넓이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